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교병필패, 교병필패. 이 얘기는 자기 군사력이 강력하다. 지금 어느 노란머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죠. 강력한 군사의 힘만 믿고 뽐내는 군대는 반드시 필패. 김종필 할 때 이거 필자 이거 봅니다. 필패, 깨질 패. 교병 필패 한다는 뜻이니 고사성어가 그렇듯 중국인들은 실제적인 일에서 교훈으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나라 간의 그 자웅, 견준다. 견주는 기준이 확고하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비롯해서 고대 동서양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우월적 군사를 과시하며 패권을 자랑하던 강국들도 예상과는 달리 상대도 안 되던 약속에 패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라가 아니라 한 개 국가가 아니라 한나라의 승상인 우의상,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의상은 이제 한나라가 출병을 막 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면서 큰 나라가 외국에 함부로 의무를 과시하는 것은 교병이라 하는데, 의무,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교병이라 하는데, 교병은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교병필패라는 고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군대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으나 사람의 삶에도 통용됩니다. 교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원인이라는 뜻으로 팔자에 인성, 인성이나 관성 제어하는 기운이 없으면, 그리고 또 양간일 때 확 드러내는 기운이 있을 때 살이 죽일 살 살이 제어가 안 되어 아첨도 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자만이 지나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면은 탁 망하기 십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거고 개인도 망하는 거고 기업은 파산하는 거고 지금 노조들 난리 나죠.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망하기 십상이니 교병필패를 소개해드리며 월강사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자 입춘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월강사 입춘기도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이게 입춘이 끝나니까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네. 박근혜 대통령.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입춘 절기를 중심으로 네. 입춘이 지나기 전까지는 토끼였다가 네. 입춘이 지나니까 이제 용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 지난번에 우리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 얘기 한 번 더 쉽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이제 52년 양력 2월 2일 생신날이시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국 사람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용띠. 그런데 이제 2월 보통 4일 정도가 입춘이기 때문에 굳이 절기력을 따질 때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서는 절기력 안 따집니다. 동사무소에서는 52년 그냥 2월 2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일을 해먹거나 또 나의 운세, 옛날에는 굉장히 절기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선덕여왕께서 이거를 알아야지 저기 백제군이 280명 몰아가서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 280명이 몰래 숨어있다. 너희들 김여신 너는 나가서 그 백제 280명을 소탕해와라 한 게 선덕여왕이시거든요. 그럴 때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동남풍이 불어서
적벽대전, 적벽대전에 제갈공명. 우리가 이길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사마이한테 얘기할 때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양력으로 근데 사실요 이렇게 큰 사람은요 용이냐 돼지냐 뭐 호랑이냐 이런 거 안 따져도요 그 생일 하나도 몰라도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따님이시라는 큰 자제분 영예이시라는 이 기운으로 인해서 이분은 그냥 쥐 띄어도 용입니다. 소 띄어도 용이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주는요 입춘이 지났네 말았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따님이시라는 걸로 박근혜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지. 입춘이 지나서 용띠냐 뭐냐 이제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토끼띠에서 용띠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자 대통령을 빼고요 이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움직인다. 2월 1일 2월 4일 입춘이 지났으니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안 움직이면 용이 아니라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냥 화공이 그려 있는 그림이고 돌 인양반 돌같이 생겼잖아요. 다 목소리 보세요. 몸은 이렇게 야리야리한데 목소리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병오년을 기점으로 자 여러분 병오년을 기점으로 인 호랑이가 적토마를 보고 술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늘이 부처님께서 너는 움직여라 그대는 움직이시오라고 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생신날을 기다렸으리라고 봅니다. 응? 부처님께서 움직여라 관음보살님께서 움직여라 지장보살님께서 움직여라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는 그네야 때가 됐느니라 네가 움직일 때가 됐느니라 그냥 봐 목소리 국민 여러분 박근혜 나의 큰 자제 영예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자 움직여라. 그리고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어도 우리 사랑스러운 박근혜를 지지하는 진짜 지지하는 그 생일날 이 앞에 와 있는 백성들한테 얼굴은 한번 보여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그리고 우리 법주님 네 박근혜 대통령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성대묘사로 쓱 한번 땡기셨는데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약간 네. 성대묘사 비슷하게 가다 쓱 사라져가지고 복줄 갔는데 네. 예. 제가 한번 먼저 한번 잡아볼 테니까. 내 한번, 무덤에 예. 침을 뱉어라. 네 성- 박사님. 그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가 그래 아니요. 예, 성대묘사. 그래. 응. 네. 나도 될지 박사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 박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 목소리는 예. 짱이에요. 예. 임자, 임자. 그네야. 이제는 네가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투더 빅토리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큰 자제분들은요 쥐띠냐 소띠냐 뭐 호랑이띠냐 의미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시라는 걸로 이미 호랑이고 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은 호랑이든 용이든 같은 선상입니다. 이 호랑이는 적토마와 함께 나의 충견 충직한 충견 수를 데리고 삼합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는 네,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다라는 표현도 일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 부분에 내 공감을 하냐면은 이 채널 A가 2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왜냐면 2월 1일이 경부고속도로 이 착공식이야. 착공식. 그런데 2월 3일 날 불과 이제 이틀 뒤죠. 2월 3일 날 어제 아래죠. 네, 2월 3일 날 TV조선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왜냐면 지금 반도체가 지금 주식 코스피가 지금 5,300을 뚫어버렸고 이건 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 버렸는데 이걸 끌고 가는 쌍두마차 5천 코스피 5천 시대를
끌고 간 쌍두마차가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불과 10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9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9배 올랐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16만 원이야. 3배가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반도체란 말이지.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이병철 회장 보고 3가지 안을 준 거야. 자동차, 중공업,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탁 하니까 이병철 회장은 전 반도체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탄생을 한 거고, 현대는 저는 중공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현대중공업이 나왔고, 자동차는 이제 대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했는데, 이 반도체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부 자금으로 밀어준 돈이 서울시 1년 예산. 서울시 1년 예산을 국가가 밀어줘 버리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겁니다. 그걸 TV조선에서 이제 재발견해서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러면 2월 1일, 2월 3일, 2월 1일은 채널A, 2월 3일은 TV조선,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 그럼 우리 법조인 말씀대로 박근혜 네가 움직이거라 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딱 기운을 불어넣어버린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내가 약간 경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 좀 첨언하자면, 네.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 우리 법조인께서 박근혜 대통령 토끼니까 아직 입춘 절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삼재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족쇄를 풀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족쇄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 움직일 수가 없지. 족쇄로 채워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삼재불공으로 족쇄를 풀어버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기도 지났고 맞습니다. 이제 토끼가 용이 됐다. 그래서 맞습니다. 박근혜가 움직인다. 이 말에 내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소삼재, 질병, 도병, 역병, 삼재를 따질 때는 자축임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 셋띠를 갖고 3년마다 한다고 했죠. 내로 나눠서. 첫째는 들삼재.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좀 지루해도 1분만 들어주세요. 첫째 들어올 땐 들삼재, 둘째 이렇게 눌러 있을 땐 눌삼재, 셋째는 날삼재, 출삼재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 설에는 들삼재가 들어올 때보다 날삼재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러 있으니까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삼재가 나가는 해라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출삼재, 날삼재죠. 자, 이렇듯이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맨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좋아하시던 말씀 하면 된다. 유비무한 하면 된다 했더니 어느 저쪽 팀이 이러더라고요. 하면 뭐가 되냐. 나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요 꾸준히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하다 보면 된답니다. 그거를 줄여서 하면 된다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거기에 하면 된다 대통령께서 탁 쓰신 필체로 얼마나 그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응? 하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비무한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단어입니까? 하면 된다와 유비무한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하면 된다. 기도하라. 효도와 삼재. 삼재의 기도로 지혜와 복의 통로가 되도록 발언을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지지자분들과 함께 전부 아주 소중히 모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움직임의 전초가 눈 제가 부처님께서 받은 눈설자 우리 옛날에요 어깨동무 시절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우아한
사자머리 왕비마마 머리 하고 그 땡땡이 옷 입고 탁 그 운동장에서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모습 저는 그 아름다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오드리 헵번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애수의 비비안이 같아. 그 외에는 이쁜 사람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눈설짝 눈이 움직이잖아요. 눈이 만물을 생통하는 우리 다시 눈이 와서 눈이 움직이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의 전초전이다. 그렇게 해서 눈설자를 받고 삼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서 맨날 그 퍼런 양복 입고 까만 그 약간 좀 때도 이렇게 꼬질꼬질한 넥타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간 제가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였어. 글쎄 빨간 넥타이인데 맨날 그 색깔이라 제가 언젠간 저 넥타이 좀 하나 사다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길 선생님한테 그 공유라는 그걸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막 하시다가 저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잠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저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글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도로 또 이 지지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 왜 어떤 그 모자 쓰면서 맨날 떠나보면 알 거야 울고 싶어라 그 옛날에 한동안 히트 쳤었던 거 있었죠 노래. 거기 가수 이남이 네네. 무명 이남이를 네. 이력 예. 스타로 만든 게 울고 싶어라였죠. 그때 예. 가수 이남이가 그걸 이력 스타 되면서 영화 배우 울고 싶어라 영화까지 네. 나왔는데 그 영화는 이제 말 그대로 노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했죠. 꽝 망했나? 울고 울고 싶어라라고 그래서 관객이 2명밖에 들지 않았다는. 아유 울고 그래서 싶어라. 완전하게 폭망했던. 아이고 그럼 이거 안 해야지 나도 네. 싫어 그럼 평생보험사 승해야 되는데 아이 어떡하지? 제 얘기는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정강원 목사님한테 제가 뭐 넥타이 하나 못 사다 드린 게 조금 그러니까 그 울고 싶어라의 이제 가사 내용 중에 그 네.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떠나 보면 알 거야. 예 이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해. 예. 그래서 우리 전한길 선생님을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환길 지금 얘기 나왔지만은 네. 정가원 목사가 막상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사실은 전환길 대표하고 그 함께했던 게 이제 그 저기 손 목사라고 네. 손 목사하고 이제 전환길이 한 팀이었고 그다음에 정가원 목사와 이 광화문파가 이제 한 팀이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두 팀이 이렇게 서로 많이 이렇게 좀 충돌했죠. 왜냐하면 이제 모이는 숫자들이 짜게지니까 이렇게 쪼개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가원 쪽에서는 전환길 쪽을 좀 비판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사정이 있지만은 막상 두 분 다 애국 활동을 위해서 다 노력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네. 근데 정가원 목사가 구속되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죠. 떠나 보니까 이 행 지금 정관 목사 구속되고 나니까 지금 전환길 대표도 지금 구속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응? 서로 그때는 막 윤 대통령에서 우리가 다 했지만 그 당시 막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막 조금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정관 목사 구속되니까 지금 당장 조용히. 지금 이 전환길 대표 지금 구속 위기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떠나보면 알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해. 이 얘기를 지금 우리 법정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분이 올린 글을 갖다가 그 떠나보면 알게 돼. 그래서 저보고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저는 그걸 남의 걸 잘 못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걸 저한테 좀 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를 제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운 건 한국의 정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인데 그 한국인이 이 따뜻하게 밥 먹던 우리 한국인이 이민 가서 후회한대요 다들.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을
너무 내가 님하나? 아유 괜찮아요. 예, 저는 님 저는 해도 돼. 겸손한 여자니까. 전환길 대표는 아주 훌륭한 사람. 예, 그 전환길 선생님을 우리가 옛날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따뜻이 이웃집과 나눠 먹다가 이민 가서 살벌한 거에 대한 후회감이 있으니까 유튜브 다른 데서 얘기한 걸 한국인이 이민 가서 후회하는 나라 순위가 있는데 10위가요 싱가포르래요. 벌금의 나라. 제가 껌을 판매 금지하고 뱉으면 100만 원이래요. 1년 내내 덥고 습하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싱가포르는 껌을 뱉어서 뱉으면 벌금이 3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 껌이 몇백 원 할 때거든요. 아니 몇백 원짜리 껌 한 번 뱉었다가 무슨 벌금이 30만 원이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벌금이 100만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 나라 9번째 필리핀. 필리핀은 한국인은 범죄의 표적. 이거 전환길 선생님한테 좀 적이 되는 거네. 누구한테는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든 경비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드라마 한창 보는데 전기가 확 끊긴답니다. 그럼 텔레비를 못 본답니다. 그게 흔한 일상이래요. 8위는 일본입니다. 겉은 웃지만 속은 모르고 웃는 얼굴로 거절당하는 무서움이 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소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했죠. 그 거절당하는 무서움 처참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한국의 온돌방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비싸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이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뭐 저기 할 때 웃으면서 안 돼. 진짜 일본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7위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자연이 얘기는 하지만 그 지하철에 더러운 거는요. 옛날에 그 패스트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등비등 할 정도로 불친절하고 더럽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는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아 그래요? 전 안 가봤어요. 프랑스 우리 지금 이제 서울역이죠. 네. 프랑스 파리역에 가면 네. 화장실에 가면은 변기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 서울역 가면은 화장실 우리 서울역 뭐 부산역 화장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예, 호텔 같이잖아요. 예. 그거 화장실 뚜껑이 없어. 어머나. 변기에 앉아야 되는데 변기가 없어. 다 뜯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날 그 내가 한번 시급한 저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쓰리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여행객들이 이거 호주머니 튼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응? 안 갈래. 우리가 무슨 프랑스가 무슨 뭐 예술의 나라, 낭만의 나라는 가면 너무 지저분해. 네. 그리고 호텔 갔는데 네. 물이 제대로 안 나와. 우리 물 호텔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게 쫙쫙 나오잖아. 네. 그 째작 나와. 아. 왜냐하면은 네. 그게 일종의 그 나라는 이제 보존. 옛날 호텔들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새로 그걸 못 하는 거야 이게. 이거 문화 보존도 좋지만은 무슨 씻는데 무슨 물이 쬐끔쬐끔 나가지고 창으로. 예. 예. 그래서 그걸 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은 1년 내내 우울한 그 날씨로 또 월세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 월세는 영국에. 그다음에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 7층까지 집을 져야 할 정도로 좁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뉴질랜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병원 진료도 무료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프다 죽든지 아니면 참고 봐야 된답니다. 제 주변에도 뉴질랜드로 그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가요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맨날 술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못 먹는답니다. 뉴질랜드 가면. 그 다음에 호주는 우리가 짜장면이라고 하죠. 발음상 자장면이라고 하지만 아니 자장면이 2만 원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호텔 비싼 데 나가야 2, 3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우리가 편하게 분식집에서 사 먹는 자장면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회장님 무슨 담배가 5만 원이에요? 아휴 참, 나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보내준 방송 보고. 그 회장님은 글로 가셔야 되겠네. 그래 담배를 끊지. 부자니까 뭐 저기 50만 원이어도 사 먹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독일은 월급의 40%가 넘는 세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도 세금을 많이 뜯어내니까 이건 통과.
통과. 그 대신 언어 장벽, 일요일은 편의점도 없대요, 독일은. 그리고 독일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가끔 오시거든요. 얼마나 유명한지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이웃이라도 이웃 사촌이 없대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래서 독일 말로 왜 쳐다봐야 해도 쭉 나는 너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눈도 안 돌린대요. 오, 박사님 무서워. 우리나라 얼마 살기 좋아요. 네. 편의점 한 블럭 건너 네. 편의점이에요. 네. 그리고 24시간이에요. 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옛날엔 감기도 안 걸렸는데 하도 건강해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병원에 가면 한 달 월급 훌라당 그냥 바로 나간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자 여러분 의료보험 이거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해놓은 거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 압니다. 총기 사망은 시카고가 아니어도 하루에 수백 명씩. 캐나다 많은 부자들이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은 복잡하니까. 1위가 캐나다. 무상의료이지만 무상의료 하지 말아라. 아프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립감과 돈 없으면 못 산대요. 고립감과 혹독한 추위로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가셨지 저쪽으로 전한길 선생님 아직은 여기 있는데 우리 옆을 떠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저는 주변 분들이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떠나보면 알 거야 노래하지 말고요.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고백수님 같은 분들이 올려주고 윤희님이 올려주고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초를 올려주시면 다 전한길 이분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전한길 그 선생님은 공유 우리가 얘기했죠. 중도.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히 있어 갖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 기도 발언입니다. 응? 기도 발언. 그래서 그 공유를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그저 공유 발언에서 전한길 선생님을 응원하면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 기운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도 전한길 선생님이 별일 없게 우리 같이 기도로서 월강사에는 이미 기도 발언 올렸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로서 전한길 선생님이 별일이 없게 저는 떠나는 거 싫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울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자 이제 내일 다음 날에는 며칠 있다 다음 날에는 여러분들 샤머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든 종교든 샤머니즘이든 유교든지 간에 기도라는 행위가 있으니 기도는 묵은 업장과 애군을 소멸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개인과 집안의 평안과 복덕을 기원하는 간절한 서원의식입니다. 삼재라는 것은 삶을 돌아보고 나의 청아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기도를 통해 삶을 살아간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로 얻는 가장 직접적인 효험은 애군 소멸이며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날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싶은 염원을 가지게 되지요. 월강사에서는 근심 걱정 털어버리는 기도와 함께 삼재 기도와 함께 그 정월의 신중 기도와 함께 설날 합동 차례를 함께 지내니까 여러분들도 신념으로 새날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